안녕하세요. 맨디쌤의 심리학 이야기의 맨디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애착 유형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각 애착 유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과 각각의 연애 전략을 알아봅니다. 아직 이전 영상인 애착 유형 테스트를 시청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먼저 그 영상을 통해 자신의 애착 유형을 파악하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안형 애착. 먼저 불안형 애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상대와 아주 가깝게 지내기를 원하며 친밀감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즉 자신에게 잘해주면 그것에 크게 기뻐하며 이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깊은 관계를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는 자신의 매력이나 관계 유지에 대한 자존감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정신적 에너지의 상당량을 상대와의 관계에 소모합니다. 남는 시간의 큰 비율을 연인과 함께 보내려고 하며 그게 물리적으로 어려우면 연락이라도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의 기분과 행동이 조금만 변해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대체로 상대방의 행동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상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잘 휘말리고 기분도 잘 상합니다. 연락이 잘 안 된다거나 이전에 비해서 조금만 무심해 보이는 느낌이 들 때 상처를 입고는 합니다. 그 결과 참다가 나중에 후회할 행동이나 말을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못 이겨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가 다시 붙잡는 형태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론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대가 안정시켜주고 안심시켜주면 집착을 버리고 상대와의 관계에 만족할 줄 압니다. 불안형을 위한 데이트 코칭. 1. 자신의 진정한 욕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자. 스스로 불안형이며 친밀감, 접근성, 안정을 바라는 욕구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신의 상태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연애 상대를 선택할 때 자신이 행복해지는 데 필요한 부분을 얼마나 채워주는 사람인가를 봐야 합니다. 2. 처음부터 회피형을 제외할 것. 그들이 예쁘거나 잘생겨서 초반에 매력이 넘칠지는 모르나 그들은 결국 당신이 원하는 친밀감을 거부하고 확신을 주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타입이라 큰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것. 솔직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자신의 욕구와 불안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상대가 나의 불안을 어느 정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 빠른 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서운함을 만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상대가 믿음을 주었을 땐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바로 불만과 비난을 쏟아내기 전에 자신 안에서 그 문제를 소화한 뒤에 상대에게 느낀 바와 원하는 것을 표현해야 합니다. 4. 사귀기 전에는 여러 사람으로 마음을 분산시키는 것도 방법. 상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한 개인에게 너무 빠르고 깊게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누군가를 사귀기 전에 여러 사람을 알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할 때엔 연락이 오지 않는 문제, 상대의 사소한 행동 등의 큰 불안에 빠질 수 있는데 여러 명에게 시선이 분산되면 이 불안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사귀고 나서는 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야겠죠. 5. 안정형에게 눈길을 돌릴 것. 그들이 외적으로 뛰어나지 않거나 지루해 보일 수는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당신이 원하는 안정된 애정을 주는 사람들이기에 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피형 애착. 이들은 독립성과 자존감을 유지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종종 친밀한 연인 관계보다 자주적인 삶을 더 선호하죠. 상대와의 약속은 미루더라도 다양한 취미 활동과 친구들과의 술자리는 거의 피하지 않고 모두 참석하려고 합니다. 이들은 여러 사람들과 친해지고 싶지만 지나치게 친한 관계는 불편하게 느끼며 상대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무언가 자신이 유지해온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큰 반감을 보입니다. 그게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지라도 말이죠. 그러면서 보통 하는 말은 너는 나를 바꾸려고 하지 마 입니다. 그런데 회피형이면서 이기적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지적과 변화 요구는 계속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들은 상대와의 관계를 걱정하거나 상대로부터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끝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터놓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종종 상대로부터 감정적인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불평을 사기도 합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관계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형을 위한 데이트 코칭. 1. 멀어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단점을 찾는지 자각할 것. 당신이 현재 불편감을 느끼더라도 본질적으로는 친밀감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서로 인정하고 지지해 줄 것.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완성되면 서로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정감을 상대에게 충분히 주면 상대도 자기만의 시간을 잘 갖고 나 역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안정형 파트너를 만나자. 안정형은 불안형이나 회피형 파트너를 안정형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4. 자신의 단점을 의식할 것. 상대가 나를 바꾸려거나 컨트롤한다고 생각하는 게 자신의 잘못된 성향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상대를 신뢰해야 합니다. 상대는 나를 걱정해 주려는 것이거나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 맞춰나가기를 원할 뿐입니다. 5. 상대에게 고마웠던 일을 떠올려 볼 것.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 상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되새기고 긍정적인 행동을 눈여겨보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좋습니다. 6. 나의 독립성을 온전히 보장하면서도 나를 놓지 않는 그런 이상적인 운명의 반쪽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말 것. 소울메이트를 만나기 위해선 자기 자신도 노력해야 합니다. 안정형 애착. 이들은 상대와 따뜻하고 애정 넘치는 관계를 맺는 일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와의 관계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상대와의 친밀감을 누릴 줄 아는 유형입니다. 연애에 관한 한 수월히 대처할 줄 알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일로 쉽게 기분이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상대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며 상대의 감정 신호를 읽고 반응하는 태도가 능숙합니다. 성공이나 역경도 상대와 함께 나눌 줄 알며 상대가 필요로 할 때는 그 곁을 지켜줍니다. 전반적으로 자존감이 높은 유형이며 상대를 챙길 만한 여유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들의 수는 소수이며 그 소수도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애착 유형을 가진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안정형을 발견하는 법.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면 안정형 애착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발견해서 연애하는 것이 비교적 안전하고 행복한 방향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안정형이 되기 위해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야 하며 현재는 조금 불안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관계로 인해 안정감을 보일 것 같아 보이는 사람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안정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들의 말에는 신뢰가 담겨있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2.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독단적이지 않으며 상대의 의사를 묻는 편이다. 3. 연애에 대해 유연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꼭 이래야 한다는 별로 없다. 4. 관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능숙하다. 우리 관계는 어떻다 등의 이야기를 편하게 한다. 5. 말다툼 중에도 타협에 이를 수 있다. 보통 발생한 문제를 그날 내에 해결하는 편이다. 6. 상대에게 헌신하는 편이다. 7. 연애가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8. 친밀감은 더 높은 친밀감을 낳는다. 높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9. 일찍부터 친구나 가족에게 당신을 소개한다. 그러나 이는 신뢰를 얻으려는 의도된 행동인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판단하지 마세요. 10.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한다. 이 불안과 두려움, 서운한 점, 즐거운 점 모두 솔직하게 표현한다. 11. 꾀를 부리지 않는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그럼 안녕! 저는 현재 자존감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담아서 자존감 전문 상담 그리고 자기 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자존감을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자존감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전자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영상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